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민입니다. 오산세교 호반 서밋 라프리미어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을 해서 각 현관 또는 뭐 드레스룸 이 개소에 두 개소에 설치될 수 있는 중문의 종류를 다양하게 실제 시공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별 어떠한 제품이 있고 또 각 제품별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우리 가족 구성원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또는 인테리어감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84 타입, 84 우리 타입과 그리고 84 P 타입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84 타입, 84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84 타입 평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현관 계고보고요. 현관의 넓이는 약 1m 18cm, 약간 1m 20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사이즈라서 신규 아파트에서 가장 노멀한 사이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소를 통해서 좀 더 거실과 안방을 지나오면 이렇게 드레스룸 쪽에 개소가 있는데,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1m 7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막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대로 내두셔도 되는데, 우선 일단 외창에 의한 한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 드레스룸에 중문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방 기능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붙박이장을 이렇게 길게 여기 드레스룸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할 경우에는 뭐 굳이 중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4 타입 현관을 3D로 제작한 모습을 보면서 실제 제품을 설치해 가면서 설명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현재 모습이 우리 84 타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쪽에 제가 스위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스위치를 아직 그리지를 않았네요. 스위치는 약 12mm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라프리미어 각 전 타입에는 모든 중문이 다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삼연동 확장, 철고 확장에서 설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제품들은 제한사항 없이 예산만 맞는다고 하시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중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다지 그리고 여다지. 그러니까 미석이, 여다지.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은 삼연동과 원슬라이딩 제품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다지죠. 여다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 대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다소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제 폴드 스윙도어라고 합니다. 폴드 스윙도어가 낯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3분의 2 사이즈와 3분의 1이 접히면서 열리는 이런 구동 방식을 갖고 있는 중문이 되겠습니다. 이 중문 같은 경우는 아래 하단 레일이 없는 게 특장점이고, 그리고 반자동형입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다시 닫히게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기침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자동형으로 닫혔다 열리는 이러한 약간 좀 편안함이 좀 더 많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는 특별하게 많이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폴드 스윙 도어이고요. 이러한 장단점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슬라이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인 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으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원슬라이딩 제품이죠.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슬라이딩 되는 이런 제품으로서 유리의 분할 디자인, 그러니까 통창도 되고요.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 디자인 또는 이렇게 여러 줄을 겹쳐서 만드는 간살이라고 하죠. 이런 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원하시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유사하게
뭐 아치, 간살 다 디자인이 가능한 이렇게 분할 디자인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이 되죠. 비대칭 여닫이는 4분의 3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두 개의 문이 다 열리게 되는 완전 개방률이 높죠.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나 원슬라이딩은 전체 와이드 면적의 약 95% 이상이 개방되는 그런 제품 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희 문다수에는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좌에서 우가 아니라 여닫이이나 문 하나가 회전하면서 약 95% 이상의 개방률을 가져오는 상당히 좀 독특한 구동 방식의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삼연동 중문이죠. 삼연동 중문은 현재 이제 다양한 중문들이 나오는 그런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예전의 중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중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대부분 이제 예전의 아파트의 현관의 사이즈는 1m 50 또는 작아도 1m 30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약 1m 20 이하, 정말 작은 현관은 1m 5cm까지도 나오거든요. 너무나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삼연동 중문의 특성은 전체 와이드 넓이 3분의 2가 열리는 이런 구동 방식이고, 하지만 작은 개폐율이긴 하지만 이 문이 탈거가 간단하게 된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풍 방한기는 가장 우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삼연동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중문들을 실제 설치해가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여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우선 일단 저 현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됩니다. 자, 우리 84 타입의 실제 현관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바로 84 타입의 현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팬트리 도어가 약간 이렇게 흑경에 대한 반사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또한 역시 이제 밝은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완성이 다 되어 있는 모습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자체는 상당히 좀 넓은 포지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쪽에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도 쪽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관에 자, 분위기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포인트적인 컬러를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약간 밝은 어떤 컬러를 통해서 밝은 느낌 또는 넓은 느낌의 현관을 연출하시려면 좀 밝은 컬러를 선택하셔도 무방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설치를 하는 모습과 실제 설치된 타 아파트 현관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사이즈, 3분의 1 사이즈가 접히면서 열리는 이제 구도죠. 집 안에서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타입은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올 때 이 현관, 그러니까 집 안에 가장 첫 얼굴이 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손잡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거실 방향으로 향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자, 열려 있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지금 이쪽으로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우리가 들어오는 동선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짧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자,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야겠죠. 이쪽이 반대였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짧은 동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있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여닫이 같은 거 이렇게 회전 방향에 돌출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 얘는 접히는 도어 형태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런 이용자와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과 이렇게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신발에 걸림이 없습니다. 이 신발 한번 제가 놔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우리가 신발을 여기에다가 벗어놓게 될 때 이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이 디딤돌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디딤돌이 약 42cm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우리 라프리미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디딤돌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습니다. 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가장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넓이에 약 85%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큰 짐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의 사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편안합니다. 양손에 짐이 있었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오고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굳이 뒤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원슬라이딩이나 이런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에 아이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이가 문을 안 닫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의 편리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러한 편리성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단 아래 하단은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어떤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또 분비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킬 때 이런 청소가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과 문 사이 틈새는 이렇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공간을 유지한 채로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 손을 넣어도 전혀 손에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상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중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가 방금 열려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완전히 끝까지 밀었을 때 이렇게 반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시 잡아다니면 다시 닫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도어가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리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중문을 언제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현관이 1m 30 이상일 때는 사실 청소 전, 이사 전에 시공을 하셔도 전혀 무방했었거든요. 어떤 큰 물건이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m 20 이하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이제 중문이 들어가다 보면 전체 넓이의 약 85% 또는 90% 정도의 개방률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찍히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이제 그러면 다시 또 AS를 받기 위한 시간을 내셔야 되고 상당히 저희 시공 회사 또는 소비자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어떤 시간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소 그리고 또 이사까지 다 끝난 이후에 시공하시는 거를 가장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닐 커버링을 진행을 하고요. 바닥에도 이렇게 보양을 진행해서 다 종료된 이후에 다 철거해서 나가는 그런 시공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사 이후에 고민하지 마시고 스케줄링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고민 없이 이사 이후에 하셔도 전혀 무방하시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공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디딤돌 끝선 그리고 또는 디딤돌 앞선 이렇게 시공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선 저희 라프리미어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시공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접혔을 때 전체 다 오픈시켜 놓는 모습은 거실에서 이렇게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전체 넓이의 70%의 절반. 그러니까 약 한 75cm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사이즈는 한 35에서 40cm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 열린 모습을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드 스윙도어는 손잡이 색상, 그리고 유리 종류,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유리 몰딩, 그리고 문틀의 색상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은 동일하게 블랙, 화이트, 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는 뭐 화이트, 브론즈, 그레이, 뭐 모르제로, 플루트 뭐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틀의 컬러는 약 30여 가지가 되고 또는 LG, 삼성, 인테리어 필름 모든 영림, 예림 원하시는 컬러 패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넘버만 주시면 다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의 코튼 화이트 컬러라는 색상 패치로 이제 제작된 중문인데
대부분 이제 순수 백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붕 떠 보이거든요. 집안에는 100% 순수 흰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트나이트라는 아이보리가 아주 미세하게 혼합된 이런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쪽 이 설치된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코트나이트 컬러의 투명 유리에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은 화이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 밝은 느낌을 주셨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어두운 컬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동일한 옵션이지만 여기는 좀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신발장은 좀 이 부분을 좀 별도로 수납 형태를 리모델링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트나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과 손잡이 화이트,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로 해서 집안 내부가 바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불투명을 하셨습니다. 자, 문틀 색상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 매트 베이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와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로 이렇게 붉은 라인들하고 어떤 컬러 믹스 또는 포인트가 통일감 있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밝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때타는 이런 부분들에 걱정이 되셔가지고 매트 베이지까지 내려가신 모습이 되고요. 상당히 그 컬러 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밝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두운 형태가 포인트가 되는 이런 대비를 좀 이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벽지와 유사한 컬러를 하신 거고요. 여기는 브론즈 사틴이라고 합니다. 브라운 계열의 불투명 처리를 한 유리고요. 손잡이는 골드, 유리 몰딩, 블랙 이렇게 선택을 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지만 여기는 이제 유리 몰딩까지 골드,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로서 불투명 처리를 한 사례가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불투명을 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대부분 외부에서 또는 이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가까이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 내부가 보여지는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르세로라는 이 유리 패턴이 인테리어감을 좀 살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도 있습니다.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은 대부분 이제 무게 중심이 아래로 가니까 좀 더 안정감을 주거나 또는 이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이 맞은편 벽에서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이런 옵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지만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고요. 여기도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골드로 해서 아래 하단을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린 계열인데 저희는 이제 문다수의 시그린이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도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고는 계세요. 여기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 골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블랙으로 선택하신 모시고요. 유리는 이제 브론즈 사틴입니다. 브론즈 사틴이라고 해서 완전 불투명은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미세하게 보여지는 이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요즘 상당히 좀 유행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 어두운 어떤 묵직한 느낌보다는 약간 컬러감이 좀 살아있는 이런 컬러 정도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컬러 중에서도 샴페인 골드라는 컬러가 있는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지만 이제 강하진 않고, 그래서 은은한 컬러감 때문에, 채도감 때문에 좀 주로 많이 선택하셨던, 그리고 또 요즘에도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하단 막으셨고요. 손잡이하고 몰딩은 골드 이렇게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볼드 스윙더는 매번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개성감이나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미비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반자동형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신다면 세대원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문,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폴드 스윙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폴드 스윙더 중문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을 또 설치해 가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렇게 통창으로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스탠다드 디자인이니까요. 자, 원슬라이딩 중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현관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상당히 개방감 우수하죠. 통창일 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고요. 네. 자,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때 한 가지 이제 이 스위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가 이제 서라운드라고 합니다. EP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18T, 1.8cm인데 얘가 좀 벽으로부터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만큼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실측을 진행을 할 때 이 스위치가 이제 뭐 각 타입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각 세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라운드가 얘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더 덜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요렇게 더 띄워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띄워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과 이쪽, 이 벽과 이 벽이죠. 자, 일직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제가 해 볼게요. 자, 이 빨간 이 라인이 지금 수평이어야 되는데 자, 보이시죠? 근데 요 정도 한 몇 미리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요 정도 약한 한 5mm 이상 이렇게 좀 편차가 생겼다. 한 1cm 되겠네요. 그런데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코너 몰딩이라는 걸 되게 됩니다. 코너 몰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게 되냐? 네, 이 상태에서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몰딩을 끝까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공간을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너 몰딩을 별도로 되는 경우는 이쪽 벽과 이쪽 벽의 수평이 맞지 않았을 때 그때 또 되게 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능은 방풍, 방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벽과 이 중문 사이의 간격 또는 틈새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아서 시공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출 레일과 매립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 레일은 땅을 파서 시공하는 거고 돌출 레일은 이제 5mm 높이에요. 이건 이제 바로 땅에 위에 올려놓고 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닥 손상이 싫으신 분들은 돌출 레일로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부분 이제 유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아요. 유리 부분들이 말씀들이 많은데 우선 자, 중문 전체 원스라딩 열리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열리냐면요. 자, 딱 이 손잡이 부분까지입니다. 밖에서 봐볼게요. 딱 요 정도까지만 열립니다. 그래서 그냥 95, 97% 정도까지, 95% 정도까지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렸을 때 스위치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부분 이제 유리가 뭐 접합 유리 또는 뭐 항공 유리 뭐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러한 강도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용도에 맞게 사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고급 옵션을 통해서 가격이 무한대로 올려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금전적인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 옵션에 대한 과비용 지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부분 이제 강화 유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도 적용이 되고요. 접합 유리라든지 항공 유리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하는 그 측면이 항공 유리라는 거는 이제 비행기에 사용되는 그런 유리거든요. 거기 사용되는 걸 집안에서 사용할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또 그리고 또 접합 유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유리를 이제 접합을 하고 그 사이에 필름을 집어넣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유리의 면적이 넓었을 때 그리고 외부 영향의 그 강한 바람 큰 면적에 힘이 가해질 때 이런 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접합유리거든요. 근데 형광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 전혀 없어요. 혹여나 부딪힌다고 해도 뭐 아이들이 몸으로 기대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물건을 갖고 들어올 때 물건이 부딪히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는 강화유리나 일반 유리도 충분히 견디는 어떤 강도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데 그 이상의 비용을 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비용이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기능, 어떤 편리함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성에 대한 뭐 희소성 뭐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된다라는 거는 뭐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원슬라이딩은 사실 크게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으셔도 너무나 많은 후기나 이런 디자인들을 분명히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뭐 고민의 대상은 크게 없어서 뭐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런 시공 포인트 이런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이 스위치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벽하고 이격을 시키는 형태로 시공이 되는 거고 그 이격시켜지는 그런 부분 또한 역시 벌써 이 신발장이나 팬트리 서라운드 이 비판이 벌써부터 벽으로부터 이렇게 공간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된 리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19, 원슬라이딩 19라고 하는데 19는 이제 유리의 분할수를 이제 얘기하는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9, 19에 강화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19를 선택하게 되면 뭐 개방감은 시각적인 개방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개방감이 우수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색감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좀 어떤 인테리어 부분이 조금 더 잘 노출되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투명유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구로. 그래서 화이트 프레임에 이렇게 일구가 들어간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내추럴 컬러에 대한 포인트를 되게 많이 원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밝은 오크톤 또는 월넛 그리고 월넛과 밝은 오크톤의 중간 이런 컬러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유리에 오크톤으로 랩핑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팬트리 도어라든지 집안 내부에 이렇게 서랍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부분 쪽으로. 그래서 이런 컬러 코드를 유사하게 맞춰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셔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인테리어 감을 좀 더 생각하신다면 뭐 이런 컬러 형태로 랩핑을 해서 현관에 좀 약간 뭐 임팩트를 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분할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4분할인데요. 한 번 더 하면 6분할이죠. 상당히 이제 6분할 같은 경우는 예전 원슬라이딩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뭐 그런 분할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심플하고 간결하게 가는 이제 디자인들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분할 디자인도 이렇게 4분할이 좀 더 많이 유행을 하세요. 여기는 이제 모르쇠로 불투명 유리,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를 선택하셨는데 불투명 유리는 대체로 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현관에서 문을 열게 되면 이 현관의 넓이와 이 집 안쪽 복도까지가 현관의 넓이인 걸로 이제 공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기가 좀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투명 유리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화이트 컬러의 이제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되게 밝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현관이.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셔도 브론즈 유리거든요. 브론즈 유리는 약간 이제 옐로우 계열의 브라운 계열의 컬러의 채도를 좀 높이는 이런 컬러라서 좀 더 따뜻한 느낌도 많이 나고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많이 납니다. 투명 유리하고 좀 상반되게. 그리고 문틀 프레임은 이제 블랙으로 하셨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포인트를 주신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상당히 요즘은 이제 라인들도 슬림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우수하고 생각 들고요. 전체 열렸을 때 손잡이만큼 덜 열리게 된다는 거 요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론즈 유리 아래 하단을 막는 이 29입니다. 19P라고 하는데 19에 이제 아래 하단을 이렇게 던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유리 상당히 좀 심플한 느낌들이 많이 나는 이런 형태고요. 거실에서 신발이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유리를 이제 분할을 하게 됐을 때 각 개별 유리별로 다른 유리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게 바로 이제 문다소 중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19 모르쇠로 유리 아래 하단에 이렇게 분할을 주면서 또 컬러까지 랩핑도 가능한 원하시는 형태의 모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고객님들만의 중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 문다소의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리고 또 많이 유행하는 게 간살유리죠. 간살의 불투명을 선택을 하시면 간살의 포인트가 잘 보이고요. 근데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개방감은 좋지만 간살의 포인트가 좀 무뎌집니다. 약해집니다. 이런 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중문을 많이 설치하세요. 그런데 저희 라프리미아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원슬라이딩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자, 그리고 간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로 간살, 부분 간살이라고 합니다. 일부 간살 4줄이나 5줄. 근데 현재 저희 사이즈는 4줄이 가장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살의 간격 또한 역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색깔은 이제 저희 샴페인 골드의 브론즈 유리로 선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의 가장 꽃은 바로 아치죠. 아치. 그래서 아치에 이 구문을 하나 라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쪽은 이제 화이트 컬러의 아치, 유리는 브론즈, 여기 투명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리를 분할해서 모르쇠로 다른 유리를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세심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모습 말씀드리고요. 여기 샴페인 골드 그리고 유리를 분할해서 모르쇠로 이렇게 가신 모습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위아래 다 이렇게 아치 형태로 가실 수가 있어요. 브론즈 유리, 그리고 여기는 브론즈 불투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 여기는 샴페인 골드. 브론즈 유리에 샴페인 골드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약간 브라운 계열이 살짝 있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이트의 브론즈 유리는 따뜻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리에 따라서 어떤 컬러감이나 어떤 분위기 연출이 전혀 달라지는 느낌들을 이 후기를 보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방향 그리고 사선 방향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이런 형태로 내추럴 랩핑을 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포함해서 저희 문다수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디자인들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회사들마다 출시하는 디자인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셨던 걸 그대로 사실 연출하기 거의 어렵다 보시고요. 그 회사에서 보유한 디자인만 어떤 내에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뭐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출시가 돼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디자인들은 거의 다 회사들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톤을 가셔도 되고 포인트의 컬러를 랩핑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대로 인테리어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바로 중문이 원슬라이딩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넓은 개방감 그리고 인테리어감을 올리는 중문 원슬라이딩, 저희 문다수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디자인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4분의 3 사이즈와 4분의 1 사이즈의 두 개의 문이 개방이 되는 제품으로서 상당히 레트로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떤 매니아층이 있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이 손잡이가 거실 방향 쪽으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야만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상당히 이 분할면의 비율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의 면적이 첨고가 높아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문의 이 타입을 정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거실에서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실제 열려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음 설명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들은 어떠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자, 문의 회전 방향이 되게 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신발의 걸림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들어올 때 그러면 밀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오죠. 그런데 반대로 나갈 때 다시 또 밀고 나가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잡아 다녀서 나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에 고객님들께서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게 되신다라고 하면 커팅을 이만큼 해야 됩니다. 회전 반경을. 그러면 이제 밀고 나가기가 어렵죠. 이게 잡아 다녀오기가 힘들죠. 다 무조건 이렇게 바깥으로만 밀고만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단점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 문을 다 열었을 때 이 화장실을 다 가려버립니다. 다 열어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은 거는 이제 반대로 뭐 이렇게 열어놔도 되는 거니까 뭐 상관없지만, 대부분 이제 잡아 다녀서 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제 밀어서 들어오는 측면들이 더 사실 습관화돼 있고 편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과의 간섭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비대칭 여닫이는 이제 이렇게 공간에 틈새가 발생하는데 이 경첩 형태로 또 접히는 이런 도어들 같은 경우는 이 틈새가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 이렇게 껴게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중문이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 중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신발에 쓸린 부분이 좀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단점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우수합니다. 카멜레온 같은 중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떤 이 단점보다 또 장점이 많은 중문이라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아치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간살도 넣을 수 있고요. 코너 아치에 뭐 여기 정방향, 사선 방향, 그러니까 원슬라이딩과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카멜레온 같은 제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테리어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하지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단점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신발의 슬림 이런 부분들이 좀 난해하죠. 이렇게 회전 방향이 되게 커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밀고 들어왔을 때 이 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가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비대칭 여닫이에 우리가 좀 참고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측면이에요. 얘가 나쁘다 이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때 우리 세대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하면 전혀 너무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예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아치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도 유리를 분할을 해서 아래는 이렇게 불투명한 패턴 없는 불투명,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라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불투명 유리를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손잡이, 여기는 이제 아치형 손잡이 이렇게 넣어서 좀 약간 세부적인 거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를 한 모습입니다. 코너 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자인보다는 이쪽 디자인이나 이렇게 사선 방향에 대한 디자인이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는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디자인이 가장 기본형입니다. 이 기본형에서 아치, 간살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화이트 컬러 베이스에 여기는 브론즈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투명 유리는 이제 밝고 화사하고 그냥 깔끔한 느낌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브론즈 유리는 따뜻하고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참고를 해서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그레이 유리입니다. 문틀 그리고 이제 유리까지도 다양한 유리와 컬러도 적용이 가능한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이제 간살을 많이 원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 작은 4분의 1도 사이즈 간살을 넣으실 수 있고 일반 손잡이가 아니라 레버형으로 손잡이를 하면서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레버형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잠금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락 기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단 레버를 돌려야만 열리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손잡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간살 적용도 가능하고 색깔도 이렇게 오크톤, 월러톤 다양한 랩핑이 가능합니다. 근데 랩핑을 할 때 약간 추가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적용을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로 불투명을 하셨고 여기 이제 투명 유리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유리는 여기는 이제 안쪽이 보여지는 거를 차단하는 거고 또 안쪽에서 바깥쪽이 보이는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차단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청고나 바닥에서 올라와서 보여지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현관이 좁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투명 유리로서 현관의 스페이스 인식이 좀 넓게끔 하기 위해서 투명 유리를 하신 거고, 기본적으로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현관이 답답함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잡이는 1번 일반형, 여기는 아치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 정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비대칭 여닫이는 다양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이동 동선의 간섭 또는 어떤 회전 방향의 신발의 걸림, 그리고 이런 틈새에 의한 끼임, 이런 부분들을 반려동물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참고 사항으로 안전하게 또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감 또 아이들이 다 컸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내 집에 잘 맞고 딱 내 집의 첫 인상인 현관을 정말 예쁘게 꾸미실 수 있는 주문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다소의 리버서블은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아주 작은 힘으로도 열리게 되는 좀 약간 개성이 있고 좀 생소한 그런 구동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리버서블 도어가 많이 이렇게 선택을 받는 경우에서는 현관이 되게 작을 때, 한 1m 10 이하일 때 좀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또는 이제 원슬라이딩처럼 통장으로 쓰고 싶고 내가 이렇게 수동이 아니라 반자동형으로 닫히는 그런 형태의 구동 방식을 원하실 때 리버서블 도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 하나가 이렇게 설치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역시 이제 거실에서는 보이진 않는 거고요. 그리고 손잡이 또한 역시 당연히 거실 방향으로 해서 열리게끔 이런 방향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열어 놓았을 때 거실 쪽과 그리고 현관 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대칭 여다지처럼 이렇게 전부 가리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발에 걸린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살짝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버서블 도어가 회전하는 어떤 동선은 반경은 요 정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은 한 요 정도 선상에서 벗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디딤돌 가까이 벗는 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살짝 한 10cm 정도 떨어져서 벗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영상입니다. 전체 투명 유리의 코토나이트 컬러 그리고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 화이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리버서블은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아주 개방감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부드럽게 열리고 되게 적은 힘으로도 열리고 닫힙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물건이 들어올 때도 개방감이 넓기 때문에 편리하고 청소 또한 역시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어서 정말 편한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한번 박람회장이나 저희 쇼룸을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상당히 좀 독특하고 상당히 편리한 중문이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리버서블 도어 또한 역시 실제 설치된 후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가 통유리로 기본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문틀 그리고 유리 종류, 손잡이와 유리 몰딩, 폴드싱도 동일한 이제 옵션 구성 사항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 그리고 손잡이 유리 몰딩 화이트 투명 유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깔끔한 현관의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게 이 리버서블 도어의 주 특징이고 그리고 좁은 현관에서 그 기능성이 또는 독특한 디자인과 구동 방식에 의해서 또 효과가 뛰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 그리고 손잡이 유리 몰딩 블랙 테두리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신 거죠. 손잡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코튼 화이트 컬러 유리 브론즈 손잡이와 유리 몰딩 골드 자 이렇게 총 손잡이는 화이트 블랙 골드 유리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에 코튼 화이트, 유리 몰딩은 화이트, 손잡이 블랙 이렇게 하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유리 몰딩 골드, 유리는 그레이, 아래 하단 막음 이렇게 함으로써 신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맞은편 방에서 신발이 보이는 걸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자, 또는 이렇게 보시죠.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으면 신발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해서 아래 하단 막음이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화이트 일반 그러니까 코튼 화이트에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영림 그 벽지거든요. 영림 벽지를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문도 동일한 컬러의 패턴의 느낌을 통일감 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화이트 그리고 문틀 화이트의 투명 유리 가서 인테리어를 좀 하신 예비인데 너무나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설치하면서도 너무나 좀 놀랬던 그런 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만족해 하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뿌듯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블랙 또 유리는 이제 모루 유리로서 불투명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이트 깔끔하게 가시는 것도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열리는 모습은 이제 95%의 개방률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개방률이 너무 좋습니다. 여닫이 중에서도요. 자,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신데요. 어떤 시그린 컬러, 그리고 약간 블루 계열, 그리고 어떤 징그레이 계열. 여기는 이제 한 1m 20 넘고 여기는 1m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데 1m 10에서 1m 20 사이즈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감도 너무나 우수하고 그 이상이 되면 좀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리버서블 도어에도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에 회전하는 중심축이 3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회전하는 이 특수성 때문에 이쪽에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 좀 목이 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손을 집어넣어도 끼임 사고에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한 번쯤은 좀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있는 세대들도 다 구매를 하셨는데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은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지점이라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좁은 현관을 넓게 개방시키는 또는 이제 원슬라이딩의 어떤 그런 다시 수동형에 대한 어떤 번거로움, 귀찮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장점과 단점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신다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삼연동 중문은 이제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문이 세 개가 연동이 되는 제품으로서 이렇게 3분의 2 공간만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도 당연히 탈거가 되기 때문에 개방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실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m 18cm이기 때문에 실제 열리는 폭은 한 5cm에서 80cm까지 열리거든요. 방문 정도는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관문은 98cm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cm가 덜 열린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 개방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좀 조금 더 적게 열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삼연동은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방풍, 방암, 방음, 방진 이런 어떤 중문의 기능에서는 가장 1번이거든요.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좁게 열린다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중문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회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을 철거해서 확장하는 시공이 되거든요. 한번 간단해서 확장 시공하는 거 좀 보여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본판을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까지도 여기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중문을 여기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모습이 되고요. 실제 열리는 것도 이제 거의 제가 해볼게요. 네. 상당히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 시공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뭐 온슬라이딩이나 폴드 시공은 리버서블 도어만큼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중문의 기능성은 충분히 보장을 받고 개방감도 우수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삼연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도 한번 확장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연동 확장형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삼연동 확장형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일반 삼연동이죠. 그리고 드레스룸 쪽이긴 한데 삼연동 확장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문 하나가 이렇게
이 신발장 뒷면으로 숨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신 모습이 되고요. 집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전체 열렸을 때는 거의 이제 한 4분의 3 정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묵직한 느낌을 했을 때도 이런 느낌들이 나고요. 열렸을 때에 대한 그 개고부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면동을 꼭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확장형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드레스룸 쪽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1m 70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좀 넓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도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붙박이장을 좀 넓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넓게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만약에 이제 이 외창을 통해서 되게 많이 좀 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하시면 이 중을 여기까지 미루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붙박이장이 오는, 또 이제 붙박이장 화장대를 연결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 이제 팬트리 선반을 집어 넣어서 또 이렇게 여기 한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문을 드레스룸에 하신다라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측면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랑 1m 17 정도가 되는 1m 70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사면동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너무너무나 좀 좋은 부분이 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좀 장시간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신 고객님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목감기가 와가지고 설명 중간중간 계속 기침을 해서 좀 듣기가 좀 불편하셨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다소 중문은 이제 한샘에 납품을 하는 약간 장수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생산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장수 기업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뭐 영림, 뭐 LX, 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중문 전문 하나의 어떤 사업 영위 기간을 따지면 저희 문다소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 자재의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완성도,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중문 하나의 기능성과 내구성, 완성도 이 부분은 가장 우수하다고 좀 자부심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문의 기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 문다소 제품들 설치해가면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또는 이제 한번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저희 문다소 홈의실 지점 이제 연락처라든지 카페 이제 이렇게 주소라 다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카페 댓글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건 또는 어떤 사진을 좀 포함해서 보여드리던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들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실제 설치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집을 못 보셨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이후에도 지금 이제 보시지를 못하니까 박람회 이후에 이제 사전 점검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현관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 아직 보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체감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84 타입의 실제 모습입니다. 제가 다녀온 거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라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이 지금 현관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팬트리 도어에 유리가 달려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하단이 띄어져 있는 신발장 그리고 컬러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똑같은 상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합성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원슬라이딩 실제 설치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 브론즈 유리입니다. 자, 그리고 간사를 넣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 간사를 부분 넣었을 때 모습입니다. 실제 현관에 저희가 3D로 합성을 한 모습입니다. 완전 실제 리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개방감이 좋다라는 거. 실제 설치해 보시면 정말 많이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비대칭 여닫이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리얼합니다. 저도 이 합성을 해보면서도 상당히 리얼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진만 충분히 보셔도 컬러감이라든지 디자인, 제품 어떤 구동 방식의 제품을 하는 게 맞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 아치형을 제가 실제 설치해 본 겁니다. 여기 84 타입에 상당히 좀
리얼하게 잘 합성이 됐는데 실제 모습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실제 이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그 색감과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요. 자, 비대칭 기본형입니다. 상당히 개방감 좋죠.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모던한 게 바로 비대칭 야자의 주 특징이고요. 아치형의 유리 분할에서 불투명 처리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 블랙 2구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했을 때도 이 흑경이라든지 이런 신발장의 이 손잡이 부분 이런 블랙 계열과 상당히 좀 컬러가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블랙 컬러도. 그리고 브론즈 유리고요. 폴드싱 도어입니다. 불투명 처리했을 때 맞은편 방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기는 매트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매트 화이트인데 투명 유리입니다. 손잡이 블랙, 그리고 유리 몰딩 블랙 하신 모습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의 투명 유리에 손잡이만 블랙 이렇게 하신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84 타입에 저희가 문이 설치된 모습을 그대로 리얼하게 합성된 거라서 거의 이게 지금 현재 다 설치된 모습이라 보셔도 전혀 무방해요. 틀리지가 않습니다. 딱 그 설치 위치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을 참고하셔가지고 제품을 또는 색상을 유리를 결정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입니다. 화이트고요. 유리는 이쪽하고 여기 이 두 곳에 불투명 처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내추럴 우드로 했을 때도 이런 정도의 모습이 됩니다. 뭐 인테리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내추럴 우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모습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폴드싱도의 어떤 그린 계열을 컬러감을 줬을 때의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다른 컬러감도 어떻다라는 거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접 체험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도 이번 그 홍보 차수에 사진도 다 같이 첨부해서 고객님들께서 내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 그리고 내 집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컬러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다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과 쇼룸 방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박람회 때 많은 상담 또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